오늘은 시골 텃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 시골 텃세 이겨내는 법하고 이장 퇴출하는 거하고 뭐 영상을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왜 그 도시 사람들은 꼭 시골에 가서 텃세를 당하고 시골 사람들은 왜 또 텃세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시골에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그러니까 이제 도시는 지금 현대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거의 1970년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북한에서 우리 남쪽으로 이 탈북하시는 분들, 세터민이라 그러잖아요. 세터민들. 그분들 내려오면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왜 교육받냐면 거기 문화하고 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는 이제 북한 쪽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문화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발전, 문화적인 발전 이런 게 엄청나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도시에 살던 분들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가는 나이가 보통 60에서 65세 사이잖아요. 정년퇴직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나이가. 그 전에 젊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65세 이하는 청년이에요. 청년. 거의 뭐 동네 막내예요. 보통 우리 마을에는 평균 연령이 80이지만 보통 70은 될 거예요. 시골에 70세 중반 정도가 평균 나이일 거예요. 연령대가. 거의 요즘 100살까지 사시니까. 그러면은 65세 이하가 60세 나이 먹은 분하고 또 7, 80세 먹은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단 나이 차도 있지만은, 시골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 뭔가 고립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 혜택도 떨어지고. 그러면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시골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딴 세상에, 외국에 간다 생각하시고 딴 나라에 간다 생각하시고, 일단 내가 마음가짐은 그걸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걸 보는데 시각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딱 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제가 처음 이사 와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콩이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그 다니던 논두렁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가 논두렁 길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막 그 논두렁 길로 가는데, 산책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매가. 그래 할매가 소리 지르길래 그래, 예? 이렇게 하니까 내 땅이다, 그래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그쪽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심코 그 논두렁이 약간 살짝 넓어요. 이렇게 길이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한다고 가는데 딱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땅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그 할머니 성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별명을 딱 짓죠. 집사람하고 둘이 저 할매는 내 땅이다 할매. 그래서 그 내 땅이다 할매만 딱 보이면 우리는 빙 둘러가고 그랬어요. 처음에 산으로 이제 들로 산책 가다가. 요즘은 인사하고 잘 지내죠. 요즘은 이제 허물없이 지내는데, 처음에는 딱 내 땅이다 이래요. 그 내 땅이다 할매가 왜 그렇게 내 땅이다 이렇게 외치냐 하면은, 옛날에 지금 시골에 가면요, 빈 공터나 땅이
다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고, 50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그 박통 시절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새마을 노래. 골목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골목길 넓히면서 나라에서 그 보상을 해줬냐면 보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넓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새마을 운동한다 다 길을 내놓으시오 이러면은 마을마다 이제 길이 좁으니까 이 집에서 한 1m, 이 집에서 1m 이렇게 내놓으면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이하까지 막 실고 막 사부로 해가 일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다 마을에서 이제 내 땅을 조금씩 헌납하는 거죠. 도시인들은 처음에 가면은, 이거 공터가 있네. 아무 데나 주차 딱 하고, 길이 있으니까 내가 간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 길이 알고 보면은 다 사유지예요. 지적도, 그 집 지려고 지적도 뛰가 보면은, 그 길이 다 이 집 땅 이만큼 물려가 있고, 이 집 땅 이만큼 물려가 있고, 이러니까 이 집에 사시는 분,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이 내 땅이다 하고 막 길로 다니지 마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땅을 다 내놔가지고 이 집도 내놓고 17번 다 내놔가지고 이제 길이 만들어진 건데 외지인들이 이제 도시인들이 처음에 또 와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 길에 내가 주차를 좀 했다 방해를 좀 했다고 막 내 땅이다 내가 강아지 되고 산책하는데 그걸 따지지 마라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땅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는 시각이 이제 나는 이제 시골 터세다 도시인 입장에서는 시골 텃세 심하네. 뭐 길에 좀 주차해놨는데 방해된다고 차 빼라 내 땅이다 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논두렁으로 그 밭두렁을 길이 가는데 내 땅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야 역시 시골 텃세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살면서 다 십시일반 나라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자기들 땅을 내놓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다 내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땅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집 짓는데 청량해보면 땅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뭐 담장을 사는데 알고 보니까 내 땅이다 뭐 이런데 여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그 기역자가 뜯겼잖아요. 이 농목을 지을 때 원래 청량을 해보니까 원래 담이 여기에 있는데 이 담인데 이만큼 이 집 땅이 이만큼 펜스 쳐줬단 말이에요. 펜스 쳐가지고 저렇게 딱 꺾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꺾어가지고 저 나무 있는 데까지가 이 집 농막 땅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불릉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 농막에서 내가 땅을 이만큼 줄 테니까 저 안에 땅을 내놔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담장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럼 이 집 담 허물고 내 땅을 찾겠다. 그러면 사업 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집 땅이다 내놔라 하니까 요만큼 펜스 쳐가 여기 준 거예요. 공간을 주고 이 집 농막 땅은 저 안에 마당까지 들어가가지고 빙 둘러가 이래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집에서 이제 요만큼 펜스 쳐가지고 정확하게 해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 안에 땅은 지금 저 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주인이 팔리면 타입을 박아 이렇게 똑바로 다시 뭐 경계를 끄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제가 옆에 청량을 해보니까 집을 지을 때 이 골목이 제 땅이에요. 옛날 할아버지가 이 집 사람들 다니라고 논두렁 길을 옛날에 밭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요 담장까지 제 땅인 거예요. 청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이 집 대문을 막을 수 있냐 하면 못 막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샀겠다 하면은 이 집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뭐 대문은 여기 말고도 저 뒤에도 대문이 한 개 더 있는데 여기는 사용을 안 하지만 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사는 방법입니다.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서로 인정을 해주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분쟁 일나고 소송 들어가고 싸움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그게 이제 시골에서 내 땅이다. 이게 엄청나게 예민해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이 꾸불꾸불 돼 있어요. 시골에. 서로 인정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 복지 혜택이 안 되는 마을일수록, 그런 혜택이 안 되고 조금 외진 마을일수록 특세가 심하다. 왜 특세가 심하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마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나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복지 혜택이 안 가는 마을은 마을이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돼요. 뭐, 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생수로 뭐 먹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폐비닐, 뭐 농약병, 뭐 이런 것도 같이 모아가 한꺼번에 한 날 한시에 버려야 되고, 마을에서 이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가 환경미화원이가 청소를 계속 해주는 도시는 청소를 다 해주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다 가져가고 하는데, 이건 마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 누가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청소를 누가 합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짜장면 배달이 안 되고,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을 올 수가 없지, 뭐. 배달 안 되고, 대리기사 안 되고. 대리기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술 먹고, 밖에 나가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막걸리 몇 병, 이제, 드시고, 논두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를 논두렁에 한쪽 다리 툭 빠져가 차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려가 앉아가 또 계시는 분도 있어요. 시골에서는 음주 단속이고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렇게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리기사도 안 되지만 보험 렉카차도 산으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 가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 가지고 가서 땡겨내야 되고, 대리기사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서 대신 차 몰고 내려오고, 그분 할배를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멀어지고 이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여기서 말 안 듣고 혼자, 좀, 겉도는 놈은 왕따 당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외지인이 도시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시내에서 살던 도시에서 살던 행동 그대로 하면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래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고 내보고는 뭐라 하고 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저러네 나는 왕따 됐네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한쪽에는 특세라고 느끼고 한쪽에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을에 공동적으로 막 일을 하고 할 때 자네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나가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래 되면 이제 그것도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시에서 살던 그 문화적인 걸 시골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골 사람은 당연히 또 그걸 권리라 생각하지 특세라 생각은 안 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혼자 마을의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혼자 겉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번에 TV 뉴스 보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그 상수도, 그거를 쓰려면 마을에서 돈을 얼마를 내라 했는데, 나는 돈 못 주겠다. 마을에서 돈 안 주면 수도 물 잠그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이 나가 법정 소송까지 가는데, 그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상수도가 정부에서 이제 처음 이야기했듯이 소외대가 이게 그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상수도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 공동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물은 그만 또 누가 만들겠어요? 땅이 다 주인이 있는데 그 우물 틀을 누가 봉사를 헌납했겠죠. 뭐 싸게 마을에 기부를 했다든지 그 우물 물탱크를 만들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받지만 100% 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공동 우물을 쓰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물탱크예요. 그렇지만 공용 상수도죠. 지하수 이제 마을 상수도죠.
근데 법적으로 상수도는 개인 게 아니니까 누구나 물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도시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시내에서는 수도물 틀면 나오는데 왜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마을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물을 왜 잠그느냐. 나도 똑같은 주민인데 그래야 되겠구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을 상수도가 이렇게 십시일반회가 해서 제가 뭐 얼마라도 찬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러면 그게 삥 뜯는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만들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인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똑같은 이제 문제를 관점인데 시내 시골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 우리 마을에 잘못 들어온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버릇없는 놈이다. 도시 사람은 완전히 텃세 심하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외진 마을에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일구어낸 것들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지금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 그 시골에 가면은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유교 문화, 그 제사도 지내고 장유 유서 뭐 이런 거. 근데 도시에서는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어떤 70대 80대 어르신이 지나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깜짝 놀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인사를 할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살갑게 다가가가 안녕하세요. 뭐 물건을 팔러 가나 왜 이랬지? 경계를 하는데 그 반대예요. 시골에서는 이래 80대 지나가시면은 먼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래 어디 사는 누집 손잡고 누집에서 찾아왔는 손님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어른이 한 80대 되신 분이 지나가는데 뻔히 쳐다보더니 안 보고 걷는 줄로 이렇게 보고 씩 지나가잖아요. 한 서너 번만 그래봐요. 다음에 그 어르신 만나면 자네는 이 마을에 사는가 왜 인사를 안 하는가 대부분 이 소리 나와요. 그리고 벌써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동네 어른들이 그 경로당이나 모여가지고 그 누집에 이사 왔는 놈 그건 참 버르장말이 없더라. 뭐 대부분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 유교 문화 어른 대접 도시에서는 어른 대접을 사실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하니까 뭐 극단적인 부분을 못 받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도시에 가면 공원 주변에 무슨 공원 이런 데 가면은 노인들끼리 모여 앉아가 핫도 치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시골에는 경로당도 있고 그 나이대가 다 모여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뭉쳐가 공동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각자 삶이 다르게 살다가 모이 나누니까는 뭐 경로당이 있죠. 도시도 있는데 조금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부딪힐 일이 없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대접해준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시골에서는 같이 사니까 늘 보고 부딪히니까 그 어르신 보면 인사하고 어른 대접을 뭐 청소를 해도 내가 먼저 하고 어디 가가 뭘 먹더라도 어르신 먼저 드세요 하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뭐 두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지켜주면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시골에는 이제 70, 80대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그 당시 이제 세대들이 농경 사회에서 살았던 분이잖아요. 아직 농사를 또 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제 60세 정년퇴직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뭐 조금 50세 젊은 분들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에 뭐 공장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 뭐, 이제는 뭐,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야단이지만, 아직 정보화 시대도 가지도 못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 그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머무는 분하고, 농경 시대에 머무는 분하고 이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면 서로 품앗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품앗이도 해야 되고, 마을이 이제 공동으로 해야 돼요. 산업화 시대에도 공장에 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일을 해도 산업화 되면서 좀 바빠지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 분업화 되잖아요. 그럼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내 할 일만 하다가 내가 상대방 일을 오히려 하게 되면, 정말 저기 왜 내 일을 넘보지 내 걸 뺏어갈라 하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것만 잘하면 돼.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서로 도와야 되지, 내 것만 하고 있으면 저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시내에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어울려 같이 해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마을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모여서 할 일이 반상회도 옛날에 있었는데 잘 뭐 그런 것도 안 모이더라고. 모여가지고 할 게 없고 바쁘잖아요. 시골에서는 전부 다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일이 진행이 안 돼. 예로 들어가지고 지를 잡는 날, 옛날에 지 잡는 날도 정해놓고 지도 같이 잡아야 돼. 왜냐면 이 집에만 지 잡아가 될 일이 아니거든. 다 집집마다 같이 잡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지양 놓는 날 한꺼번에 놔야 돼. 시내 가가지고 방송을 해. 지양 놓읍시다 하면 저 사람 왜 저랬나. 바퀴벌레 양 놓는데 한꺼번에 한 날 한시에 바퀴벌레 잡자 하면 저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내에서는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아직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는 이 시골에서는 같이 해야 돼요. 그 이장님 허구한 날 방송하는데 난 처음에는, 야, 저거 왜 막 방송에서 몇 시에 어디에 모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을 회관에 가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시내에서는 카톡이나 문자로 다 주고받으면 되고, 세금이나 내는 것도 다 인터넷 뱅킹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고지서 들고 농협까지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가지고 내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의 농업 문화의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접한 분들이 퇴직해가 들어가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마을 회관에 모여서 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런 일 가지고 모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하지 하면서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음부터 그냥 그분은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저마저 그럼 왜 참석을 안 하냐, 이렇게 대부분 그런 말이 나오죠. 별일 아닌데도 무조건 모여가 해결해요. 그냥 도시에 살던 사람처럼 문자나 카톡이나 단체 톡을 만들든지 하지, 저 이장 왜 저러노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 전화기 내 혼자 들고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도 전화기가 있어야 소통이 되잖아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고 톡을 하면 저쪽에 카톡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문자를 볼 줄 모르면은 휴대폰은 다 있지만 휴대폰이 없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방송에 모여주세요, 무슨 비료 몇 포 신청하신 분 신청하신 분 모여주세요, 신청하실 분 복숭아 상자, 과일 상자를 주문 받는데 모여주세요. 심심하면 모여야 돼요. 정보화 시대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인공지능까지 나왔지만은,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아직까지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참 이게요, 다섯 번째가 이게 도시에 살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살았다고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타고난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들어주는 경청하는 습관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도시나 시골이나 이거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시골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할배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하면서 말을 딱 잘라요. 아니면 어떤 할배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버럭 화를 내고 이제 저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앞에 이제 주어 이제 서술을 앞에 이제 먼저 뭐가 뭐 이렇게 주어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관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말을 딱 잘라가 아니 그게 아니고 자네 이 사람만 내 말 들어보게 하면서 쫙 또 이야기하면은 이게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던 분은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어르신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은요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예. 그거 제가 차츰 지금 당장 알아도 그거 알아보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바로 팍 받아 제가 아닙니다. 저쪽에서도 아니다 이래 돼버리면 그 인간관계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소통하는 법을 도시나 시골에 사시는 분이나 똑같이 이제 경험이 잘 많이 없어요. 서로가 인정해주면 이제 지는 줄 아는데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그만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긴다는 이런 개념보다 인정을 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면은 이제 저분하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터세의 원인이 이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시골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면은 저쪽에서도 도시에서 살고 왔던 사람에 대한 그것도 인정하게 되고 이러면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폭이 넓어져 가지고 뭔가 조율이 되고 시간적으로 틈이 생기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벽을 갖고 있으면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100%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가든지 나는 여기서 텃세를 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사람은 이제 도시에 살다 오신 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정년퇴직을 하고 도시에서 뭘 하다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정을 하는 거고, 도시에 살다가 또 시골에 들어가시는 분은 그 시골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딱 그거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너무 시골살이 텃세 심하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 시골에서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또 도시인들이 들어가서 어차피 세터민들 탈북하신 분들처럼 어느 정도 딴 나라 딴 세상에 간다 생각하고 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처음에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인정하고 노력했듯이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가 되고 텃세가 라는 말 자체가 없어집니다. 너무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텃세 때문에 시골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